지금 보고 계시는 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인데요. 2천억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장비 하나에 2천억인 거죠.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의 회사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독점인 거죠.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쵸?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용어 설명하려고 준비한 영상입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본 반도체, 영어로는 세미컨덕터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뭐냐? 도체, 부도체는 아시죠? 전기가 흐르면 도체,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얘네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게 반도체입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전기가 흐르는 제품이다. 그 조건을 내 맘대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죠. 전기가 흐르는 상태를 1, 흐르지 않는 상태를 0이라고 하면 반도체는 0, 1을 내 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0, 1이 비트 아닙니까? 비트 단위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최초의 반도체는 이겁니다. 진공관이죠. 이 이미지는 진공관, 앰프에 쓰는 진공관을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것이고, 최초의 진공관은 이렇게 핀 수가 많지 않고요. 뭐 2극 아니면 3극이었는데 어쨌든 얘도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조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 소자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애니악 뭐 이런 거 있었죠. 말하자면 전구 같은 거잖아요, 결국. 그런 전구를 수백 개, 수천 개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초창기의 컴퓨터. 당연히 어마어마한 열이 날 것이고 또 전구의 수명이 짧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터져. 그래서 맨날 유지보수. 초창기의 컴퓨터는 진공관을 썼다. 그런데 이런 게 개발되죠. 요게 뭐 한 2cm, 1cm 정도 크기가 될 거예요. 지금 다리가 3개죠. 입력, 출력, 그리고 제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트랜지스터가 개발됨으로써 현대적 반도체가 시작됐다. 지금 보시는 트랜지스터는 그냥 칩 하나의 형태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는 이 친구를 무지하게 작게 만든 거예요. 모스펫, 핀펫 뭐 이런 건데 CPU 이야기할 때 뭐 몇 나노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트랜지스터 하나의 크기, 길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0나노 공정이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 하나에 10나노미터인 거예요. 나노가 10의 9승, 10나노면 10의 8승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1미터 크기에 10의 8승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최신 CPU에 트랜지스터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집적되어 있다라는 게 그런 말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트랜지스터의 조합으로 논리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영상 올렸죠. 오른쪽 위에 영상을 꼭 보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논리 게이트가 뭐였죠? AND, OR, NOT이에요. AND, OR, NOT을 잘 조합하면 XOR 게이트 만들 수 있다고 그랬고요. A XOR B 한 값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덧셈이라 그랬어요. 트랜지스터를 조합하면 덧셈을 구현할 수가 있다. 덧셈이 되면 뭐가 되죠? 뺄셈 되겠죠? 쉬프트 연산이란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곱셈과 나눗셈도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트랜지스터로 논리와 연산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CPU의 원리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한 반도체 이야기였고요. 자, 이런 반도체를 사람들은 분류하기 좋아합니다. 메모리는 뭐 메모리죠. 램 또는 뭐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 그런 게 플래시 메모리죠. SD 카드나 뭐 CF 카드 이런 거 다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아닌 건 다 비메모리예요. CPU, GPU, SoC. SoC는 뭐냐면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하나의 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CPU, 그래픽 카드,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컴퓨터인 거잖아요. 그게 원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AP 같은 거죠. 거기에 CPU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 담당하는 거 들어가 있고요. 통신 관련 모듈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두 통합해서 들어가는 게 SoC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베디드는 어떤 특수 장비 전용 칩이다.
병원에서 쓰는 초음파 장비다. 그러면 전용 보드와 전용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도 전용이죠. 그런 게 인베디드예요. 마지막으로 센서인데 원래는 비메모리에 넣었다가 요즘 시장이 하도 커지면서 센서를 따로 빼기도 해요. 모바일, 자율주행 다 센서 필요합니다. 이런 게 다 칩으로 구현되고 따라서 센서를 따로 빼기도 해요. 여기서 메모리의 최강자는 대한민국이죠. 비메모리는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이거 전부 미국이에요. 그리고 인베디드는 대만 쪽도 꽤 강세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비메모리는 미국이다. 부가가치는 비메모리가 짱입니다. 메모리의 부가가치와 비메모리의 부가가치는 천지 차이예요. 센서, 광학 센서 쪽은 소니, 일본이 좀 강세입니다. 원래 반도체 회사는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를 전부 다 했어요. 이런 회사를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종합 반도체 회사 그런 뜻이고, 지금도 인텔, 삼성전자, 인피니언 뭐 이런 회사들은 자기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다 합니다. 옛날의 모든 반도체 회사들의 방식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라 지금은 거의 조 단위가 들거든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제품을 설계 생산까지 다 했는데 이게 망했어. 그럼 생산 라인이 놀잖아.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설계만 하는 거야. 이게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해요. 팹이 패브리케이션의 준말인데 반도체 쪽의 생산을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패브리케이션이 없는 회사가 팹리스고 사실상 대부분의 회사가 팹리스입니다. 설계만 하고 생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 AMD,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전부 팹리스입니다. 그러면 생산을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파운드리라는 겁니다. 팹리스의 대응이니까 팹이라고 하면 될 걸 굳이 또 파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유명한 TSMC. TSMC가 45%에서 50% 사이의 점유율을 왔다 갔다 해요. 사실상 반입니다, 반. 그 다음이 삼성이 한 15%, 16%, 3등, 4등 이렇게 가고 그 밑으로는 이제 군소죠, 군소. TSMC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전략 자산 수준인 거지. 원래 모든 반도체 회사는 1번이었는데 TSMC의 창업주가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또 유명한 반도체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 A 회사, 뭐 인텔이라고 합시다. 인텔이 생산을 하는데 생산 라인이 부분적으로 놀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럴 때 다른 회사에서 지금 생산 라인이 꽉 찬 거야, 자기 회사는. 그럼 인텔에 가. 너네 지금 놀고 있지 않냐, 우리 거 좀 생산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대요, 옛날에는. 그거를 보고 모리스 창 이 사람이 이거 돈이 되겠다, 미래는 이게 생산 전문 회사가 뜨겠다 판단을 하고 대만으로 돌아가서 정부를 설득해서 TSMC를 창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호 파운드리 전문 회사가 TSMC인 거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TSMC는 짱입니다, 짱. 여기 보시면 삼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삼성은 삼성 파운드리라고 해서 외부에서 설계도 갖다 주면 제조만 해주는 파운드리 전문 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의 제품도 생산을 하지만 다른 회사 것도 제작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글로벌 파운드리 보이시죠? 얘가 원래는 AMD 거였어요. 그러니까 AMD도 옛날에는 IDM이었는데 팹리스로 가는 거죠. 팹리스와 파운드리는 이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런 걸 하나 더 붙였어요. 이 4번 ASML 분류가 아닙니다.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ASML이 뭐 하는 회사냐면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ASML.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파운드리 회사든 미세 공정을 하려면 반드시 저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회사들이 모두 저 장비가 필요한데 저 장비는 얘밖에 안 만들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요 팹리스 회사의 라이벌이 있다고 칩시다. 뭐 퀄컴과 애플이 있겠네요. 그 스마트폰이 크게는 이제 구글과 아이폰이니까.
두 진영이 막 싸우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계열이 잘 팔리든 아이폰이 잘 팔리든 간에 상관없이 제조는 다 어디서? TSMC에서. 그러니까 두 회사가 경쟁을 벌이는 것과 상관없이 누가 이기든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좋죠? 엔비디아와 AMD가 싸워. 엔비디아가 AMD를 압살해. AMD가 대약진을 해.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만들 거니까. 진짜 좋은 회사라는 거지, 이 회사가. 이 파운드리 회사들이. 근데 ASML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TSMC가 잘 나가던 삼성이 잘 나가던 어차피 우리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4번에 이 ASML을 넣은 겁니다. 이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싸우고 경쟁을 하지만 진정한 알짜는 이 회사다. 이게 네덜란드 회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갑을로 보면 을 중에 을, 슈퍼 을인 거죠. 사실 TSMC나 삼성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거니까 돈 내는 게 갑이잖아. 그런데 ASML은 을이지만 갑이다. 안 팔면 삼성이나 TSMC나 힘들어지니까 판다기보다 거의 분배를 하지, 분배를. 올해는 TSMC에 20대, 삼성에 뭐 10개, 나머지는 기타. 분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해야 돈이 됩니다. 이 램 이런 거. 이쪽 계열에선 엄청 저부가 가치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